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뭐 범여권 진영 내에서 네. 뭐 일종의 좀 갈등, 그렇죠. 반란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좌파 진영에서 참 희한한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좌파 진영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골수라고 할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물러나라, 받아들일 수 없다, 자진 사퇴해라, 당신은 자격 안 돼, 무슨 장관이야, 빨리 물러나, 그리고 이재명도 빨리 지명 철회해, 이러면서 다 들고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 말미에 말씀드릴 거지만 민주노총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이제 자기들은 시민들을 향해서 알리기 위한 홍보 목적이다라고 했지만 오늘과 그리고 19일 이틀에 걸쳐서 사실상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자신들의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선다. 경고성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총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 방금 제가 들어온 거 말씀드리면, 예. 지금 강선우 임명 일단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주시하겠다. 그리고 이진숙 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있거든요. 예. 교육장관 후보자. 그래서 이진숙 청문회까지도 보고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방금 돌고 있는 얘기 하나 전해드리면, 지금 강선우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기류가 아직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오늘 이진숙 청문회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명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거, 그거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이재명이 하는 게. 근데 이제 방금 도는 게 뭐냐면, 강선우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돌고 있냐면, 민주당 이재명이 강선우 임명을 강행하면요, 이번에 이 강선우의 보좌관 갑질부터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 제보를 단독으로 받아서 단독으로 보도한 매체가 SBS였거든요. 예,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강선우 관련해서요. 근데 지금 SBS에서 강선우 임명을 강행하면 대형 폭탄을 터뜨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폭탄이다. 네. 지금 워낙 지금 그 제보들이 SBS로 처음부터 해서 계속 들어와서 SBS가 그거를 쌓아두면서 하나하나씩 처음 터뜨리면서 이번 그걸 시작을 한 거거든요. 청문회를 앞두고.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강선우 임명을 강행을 하면, 국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을 하면 지금까지의 논란을 압살하는 수준의 초대형 폭탄을 터뜨릴 예정이다. 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강선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도 정말 이 미미한 소소해지는 지금 그런 뭔가 지금 큰 거를 지금 터뜨릴 그 준비를 언론이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돌 정도면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대체 강선우 나올 게 또 뭐가 있느냐,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시면요, 여성 시민단체, 특히 이제 민주당 그 여성 운동가들, 이 페미니스트들 아주 그 골수 조직 중에 하나죠. 지금 그 단체에서 강선우에게 물러나라는 겁니다. 업무와 갑질의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성 단체들이 요구를 해왔던 여러 가지 그 핵심 법안들이나 그런 그 이슈들에 있어서도 참 그 흡족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혹시 지금 뭐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강선우가 낙마하면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사람도 벌써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거든요. 예. 지명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근데 그 성이 두 개예요. 아, 그래요? 성이 두 개면 대충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활동 해온 사람이고, 성이 두 개면 대충 몇 명인지 민주당 쪽 정치인, 여성 정치인 중에서 여성 단체가 환영할 만한 성이 두 개인
여성 정치인 딱 손에 꼽을 수 있죠, 몇 명. 네. 네. 어쨌든 강선우가 낙마하면 성씨가 두 개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네. 라는 말까지 넣을 정도니까 지금 강선우는 지금 사면 초가다. 무엇보다도 아군인 좌파 진영에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 강선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어제 보셨지만 청문회장에서도 이미 거짓 해명을 했다는 그런 지금 비판이 나왔잖아요. 네. 딱 하나만 꼽아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강선우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의 갑질 일단 그건 제껴두고 보좌진의 재취업도 방해하려고 고춧가루 뿌린 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가능하다.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보좌진이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취업 방해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정황을 또 제시를 해가지고 또 이게 또다시 또 폭로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또 뭐가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냐면요. 청문회를 마친 그 강선우 후보자 이에게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엄호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뭐라고 이제 물어봤냐면 사적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 강선우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 답을 못했어요. 네. 사적인 그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그쵸.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대체 무슨 폭탄이 더 터질 사람인 건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강선우 관련해서 가장 이 제보를 단독으로 받아서 단독으로 터뜨리기 시작했던 곳이 SBS인데 지금 SBS가 더 센 거,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도 훨씬 센 거를 지금 쌓아두고 터뜨릴 거다. 인명 강행하면 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돌거든요. 아니 심지어 강선우도 청문회 를 통해서 이 민주당 쪽 이 여권 의원들이 사적 업무 반복적으로 시킨 일이 있으세요라고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답을 들으려고 엄호해 주려고 그 물어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강선우가. 예. 그러니까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지금 시한폭탄 거리가 뭐가 더 쌓여 있는 그냥 거냐. 팍 떠오르는 건 속옷 같은 거 사와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저 김정숙의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 뭐 자기 변기 고치라 그러질 않나. 네. 지금 뭐 하나하나 지금 터져 나오는 거 보면 별 진짜 추잡스러운.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서 상대 그 정당을 향해서 약자 보호 외치면서 뭐 부모에게 뭐 기본 뭐 윤리를 못 배웠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훈계하고 모욕 줬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그죠? 그게 다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대체 사적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킨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도와주려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명쾌하게 딱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거에서 심지어 한겨레 등등의 이 매체에서도 그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참 지금 이 민주당 이 여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건 여야 문제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선우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더 꼬이고 있잖아요. 예. 거짓 해명까지도 더 나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강선우도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심지어 더 대형 폭탄급의 그런 그 보도 폭로성 보도까지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진수 교육장관 후보자 바로 강선우 다음으로 이진숙입니까? 오늘 오전 16일 오전에 인사청문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권 쪽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재명이 이 강선우하고 이진숙의 청문회까지 그러니까 이진숙이 오늘 16일이니까요. 16일 청문회까지 보고 이 두 사람 이 두 세트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 여론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아직까지는 이 이진숙에 대해서 심지어 전교조까지도 들고 일어났어요. 전교조가 사실은 들고 일어났다면 이제 방향추가 그쵸. 얼추 잡혀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은 이 보수 시민단체하고 그 결합도랄지 뭐 이런 게 사실 좀 느슨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잘 아시겠지만 그 주요 시민단체 사람들이 오히려 정당을
정당으로 막 파견을 보내는 식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교조도 들고 일어났지, 그리고 여성 단체들도 들고 일어났지, 어떤 이 골수 단체들까지도 다 들고 일어나서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이 사퇴를 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지금 좀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전과는 지금 좀 달라진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진숙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기사 보시는 것처럼 전교조가 정말 하나하나 다 깠습니다. 일단 논문 논란도 그렇고, 또 자녀의 불법 유학 문제도 그렇고, 또 이진숙, 근데 딱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이진숙이 좌파 교육계에서 활동해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우리 쪽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교조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이진숙을 감싸준다? 왜? 우리 사람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사실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정교조 입장에서 또 좌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내세울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죠. 왜 이준숙 같은 사람을 계속 지명 처리 안 하고 버티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불만이 상당히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낼 사람 많다. 지금 뭐 정교조 쪽에서 보낼 장관 후보자 많다. 그리고 뭐 여성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선우 물러나면 성이 2개인 여자가 지금 줄 서 있다. 예. 근데 무슨 강선우를 지켜주고 뭐 이준숙을 왜 지켜주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렇게 흠결 많은 사람을 감싸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사람을 빨리 이제 이재명이 지명 처리해서 앉혀. 룩겟미 이러고 있는 거죠. 용산을 향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막 이제 또 저들끼리 대차게 숟가락 들고 작은 소반다리 막 두들기면서 지금 저렇게 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 이제 뭐 대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뭐 아직 낙마할 정도는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강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보고 판단 내리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일단 국민의힘이 만만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결정적 한 방도 없고 별로 공세가 야당 공격이 별로 세지도 않고, 그리고 국회가 여대 야소 압도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버티자. 뭐 일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 국민 여론이 얼마나 더 악화될 거냐만 일단 오늘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정치 지형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우리는 그냥 강행할 거야. 일단 국민의힘 너무 물리고 맹맹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물러나는 게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세에 빌미를 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청문회에서는 좀 욕 먹더라도 임명 강행하고 나서 장관 역할 그런 대로 하거나 아니면 또 이슈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이거 그냥 한 철의 논란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2명을 낙마를 세트로 시켜버리면 이 정권이 이런 인사 기준에서 이런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한마디로 갑질 정권의 어떤 이 프레임에 결국에는 갇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미리부터 낙마시킬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버티려고는 하는데, 일단 오늘 이진숙 청문회까지 보고 최종 결단은 내린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강선우와 이진숙 그 낙마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네. 자 오늘 그 청문회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그렇죠. 되겠군요. 이진숙 청문회가 이제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선우, 이진숙 2명에 대한 분기점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은 바로 오늘 그리고 19일 총파업한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간 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지금 이제 팬앤드마이크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노조 회계법 투명화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쌍수를 들고 이거는 정말 윤석열 정권 너무 잘한 것이다 하고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이제 논조에서의 방송도 하고 보도도 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 있었던 노동 정책, 노조 관련 정책들 다
폐기하는 거겠죠. 폐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뭐 국민들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그런 그 노동 정책들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바라는 노동 개혁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보기 힘들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노조 정책들 빨리 이재명 폐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노란봉투법 등등 해가지고 사측에 훨씬 부담 지우고 경영, 개가 학을 떼고 한국을 떠나게끔까지 할 정도의 그런 그 일방적인 데모질 그런 법안들 일단 우리 이 거대 권력 노조들 위한 입맛에 맞는 법안들 빨리 통과시켜 줘. 지금 이재명 한창 힘 있을 때, 물 올랐을 때 빨리 일사천리 통과시켜 줘라고 하면서 이제 꽹가리 치고 숟가락 들고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걸로 결국에는 비판받을 요지가 상당한 그런 이 민주노총의 이 대대적인 저런 집단 행동 바로 오늘과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잠시 뒤에 이제 박상규 시사평론가하고도 마저 저 충분히 풍부하게 그 논평을 서로 주고 받으실 거지만 전 사실 어제 저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전자권 전환 문제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안규백이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자권 전환을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놀랄 만한 거지만 그거보다는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라고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간사한 거다. 한마디로 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간사한 겁니다. 음흉한 겁니다. 왜냐면 아니 어떻게 공직 후보자에게 개인 의견 저런 개인 의견이 있나요? 이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더럽게 이거는 오용하는 거다. 왜냐면 국방장관 후보자가 저런 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이건 국방부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임명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안규백의 저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라고 한 이재명을 향해서 임명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재명의 입장도 아니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국방부의 의견도 아니고 안규백 자연인 개인의 입장이다? 의견이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장관 후보자라고 내세워 놓고서는 저렇게 또 꼬리 자르기 할 수가 있죠? 저는 제 발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직자에게 심지어 저 장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저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저런 거가 어떻게 개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뭐 프라이버시 개인 의견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 대통령실이 저걸 개인 의견으로 축소해 갖고 꼬리 자르는 거를 보고 정말 저거 음흉하다, 간사하다. 저 사실상 지금 후보자 입 빌려서 국민들 여론 간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 정도 관직에 앉히려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정리할 거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딱 가지고 개인 의견을 갖고 어떻게 저런 얘기할 수가 있느냐. 저 장관 후보자 빨리 그러면 지명 철회 해라라고 지금 악착까지 물어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락이 먼저 살짝 운을 띄었다가 뒤로 빠지고 이제는 안규백이 살짝 나왔다가 대통령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발언보다도 왜냐면 저 발언 놀랍진 않았어요. 지금 이게 정동영하고 안규백 얘기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 정권 완전 콩가루 정권이에요. 이런 식이면. 왜냐면 일단 정동영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북한 주적? 주적이 아니고 뭐 위협이 될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근데 안규백은 주적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전자권에 대해서도 정동영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규백은 5년 안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자권 환수를 어제. 근데 정동영은 환수는 해야 된다. 근데 5년 이내 불가능하다. 뭐 이랬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말이 달라. 장관 후보자들이. 국방장관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심지어 또 대통령실은 또 장관 개인 의견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할 정도의 것으로
이거는 이 국민의힘 야당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물어뜯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게 더 기가 막힌 건 또 뭐냐면요, 저게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해갖고 저날 조간 1면에도 실렸던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국정기획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정기획위가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게 전작권 전환이에요. 그래놓고서는 개인 의견이다. 임기 안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규백도 어떻게 보면 저거 보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룰들이 좀 기본 방향이 잡혔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임기 안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왜냐하면 이재명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 제1 핵심 과제가 바로 전작권 전환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당시에 저 한국일보의 조간 1면으로 실린 거고. 근데 어떻게 그걸 갖고 개인 의견이라고 저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느냐. 저거 정말 간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건 뭐 콩가루 정권인데다가 정동영, 안규백 입이 서로 따로 노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내부 조율돼야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제일 과제라고 있는 것은 또 저러고. 그리고 또 미국 상원은요, 며칠 전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도 이 군사위에서 가결을 했는데요. 그랬죠. 전작권 전환 금지도 포함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군요. 앞에 거는 지금 확인이 됐는 뒤에 것도 있군요. 네. 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다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작권 전환 금지도 이번에 미 상원 군사위에서 지금 저게 군사위에서 통과된 게요, 미 국방 수권 법안입니다. 사실 저 미국 의회에서 국방 수권 법안이 제일 중요한 거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뭐 예산을 뭐 줄일 거야 막 해도 딱 국방 수권 법안으로 못 박으면 그거는 어떻게도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사실은 딱 기준점을 저걸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만든 거잖아요. 국방수권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안의 전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 국방수권법안에 이번에 통과가 된 거냐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그러니까 미국 지금 얘기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미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된 게 지금 이번에 통과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권이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좌파 정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 시민들의 우려가 뭡니까? 정권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요동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뭐 진영 불문하고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기능, 그리고 한미 동맹의 범위를 좌파 세력에서, 좌파 정권은 항상 한반도에만 묶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는 그렇지 않죠. 바로 가까이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이제 이런 걸 사실상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한미군도 그렇고 미국 외교가에서도 한국 파트너들 만나면 발언을 옮기지 못할 정도의 쌀벌한 단어를 써가면서, 한국 니네 그러면 안 된다, 대만 문제 터지고 뭐 하면은 니네 우리 편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한다고 비외교적 언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작권 전환을 이런 타이밍에서 이재명이 저렇게 던지는 게 위험한 것은, 주한미군의 기능, 그리고 한미동맹 범위 계속 한반도로만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이 좌파 정권 내에서 전작권 전환까지 만약에 더해지면 미국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이 전 세계 전략 가운데서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심이 아니라, 만약에 전작권 전환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일본으로 더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신 것처럼 국방장관 후보자 말이 다르고, 통일장관 후보자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에서는 개인 의견이라고 하고, 자기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제일 핵심 과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가 전작권 전환이라고 해놓고서는, 심지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고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안규백 개인 의견이라고 또 해고, 이거 뭐 오락가락하고, 이거는 반드시 야당에서 그렇고 강하게 지금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안규백을 통해서 확인한 현재 대통령실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서로 다른 주장, 콩가루
정권이 됐네요. 자, 김진기 기자께서 그런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